2차전지 관련된 주식 중에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가 있는데 전액 관련된 기업이고, 상대적으로 덕산 테코피아나 엔캠보다는 주가에 대한 올라온 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코스피 외국 기간 어제 2월 20일 기준으로 역시나 현대차가 1조 9천억 정도 누적으로 순매수하면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매수세를 나타냈고, 누적 기간 수익률 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대략 한 달 동안은 24%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현대차가 계속 지수 대비 그 아웃퍼폼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삼성물산,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4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8위에 LG화학이 2,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저는 LG화학은 계속적으로 좀 최악의 업황을 넘어서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한국전력, 신한지주 다 정부의 그 저 PBR 밸류업의 수혜주로 간 종목들이고요. 네, 기아가 15위 종목인데 1,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기아도 역시 정부의 저 PBR 밸류업 관련주인데, 현대기아차 관련돼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좀 더 둘 다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기간 외국인 합산으로는 1,19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190억 순매수 들어왔고, 2월 한 달 동안은 18% 상승했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57% 정도 빠져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HLB가 이제 임상 3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666억 정도 2월 한 달 동안 들어왔고,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태 테마 관련주죠. 101%나 상승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만. 그다음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아프리카 TV가 262억 정도 들어왔고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봐야 될 거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랑 5G, 6G 통신 장비 쪽에 서진 시스템이 한 228억 정도 누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TI도 14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특징적인 거는 STI 같은 경우는 기간 쪽에서 거의 167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STI도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온칩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모두 디자인하우스인데, 둘 다 역시나 AI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단기간에 오픈 엣지는 49%, 가온칩스는 38%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위권에 PSK홀딩스, 이 회사도 계속 추적해서 공부를 해야 될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는 서진시스템이나 STI,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서진시스템이나 STI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없다. 단기간에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신고가 올라간 종목들 한번 보니까, 더존비주원, 프로그램 중에 편집에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넘사벽이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독일의 쌉이라고 하는 SAP 이 관련된 회계 관련된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침투에 실패했던 게 이 더존비존의 ERP 회계가 압도적인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신고가 13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3만 원대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그 실적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고점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영역에 한국전력이라든지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카드, 그다음에 지역 난방공사, 하나금융지주 이런 회사들, BNK 금융지주 이런 회사를 들어왔는데, 투자 메리트라기보다는 저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BNK 금융지주는 배당 수익률이 8에서 9% 정도 엄청난 배당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관점으로 접근한다?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동아 타이어
한국타이어 다 모두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시가총액 가장 큰데 신고가 영역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HD 현대일렉트릭 역시 쉼없이 계속 달리고 있고 13만 원 주가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도 30% 넘는 상승을 나타냈고요. 동아타이어, 다 한국타이어, 다 타이어주 관련된 회사들이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 코스피 52주 신고가 영에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더존비주온하고 굳이 한 종목 더 고르자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정도를 신규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다양한 신고가 영역의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삼보판지, HLB, 솔브레인 홀딩스랑 동아기업 역시 강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기술투자 요거는 비트코인 모멘텀으로 가는 거고 전자결제 수혜주 NHN KCP도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엠 드림도 상당히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휴젤하고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이 보톡스 필러 쪽에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특허 소송을 했는데 이게 24년 6월 달에 다 마감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가를 악재로 눌렀던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휴젤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나라에 그 승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하고 필러 관련돼서 다양한 나라에서 가장 해외 매출 다각화가 돼 있고 해외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의 엔캠은 가장 말할 것도 없이 지금 300% 가까이 수익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엔캠이 나만 주식이다 컨셉으로 33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 갖고 계신 분은 수익 나신 거 너무 축하드리는데 언제 급락이 나올까 너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가격대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셔서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역시도 OLED 소재단과 그거보다는 2차 전지 전해액 관련된 후발주자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 관련주 엔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테코피아, 동아기업까지 모두 전해액 관련된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중에 엔캠 다음으로 지금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덕산테코피아가 있는데 전해액 관련된 기업이고 상대적으로 덕산테코피아나 엔캠보다는 주가에 대한 올라온 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TC스틸입니다. 배터리의 형태는 폼팩터라고 하는데 원형, 각형, 파우치가 있습니다. 지금 각형은 삼성 SDI가 양산을 하고 있고요. 원통형은 LG 엔솔이 국내에선 최초로 지금 시기를 앞당겨서 8월 달에 양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통형은 삼성 SDI도 지금 25년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파우치형인데 파우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고 SK온이 파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통형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하니까 삼성 SDI랑 SK온도 원통형 배터리에 뛰어들고 있고요. 특징이 있는데요. 각형은 당연히 구조적인 안정성이 높고 열방출이 효율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무겁고 이 사각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통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좋다고 하고요. 만들기가 쉬운데 생산 단가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원통형과 원통형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데드 스페이스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우치는 얇고 가볍고 소위 말하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이 가능한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다양한 디자인에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파우치니까 일종의 주머니 형태라서 상대적으로 외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이 TC스틸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LG 엔솔하고 삼성 SDI 모두 원통형 캐파는 24년 올해 150기가와트시까지 늘릴 생각으로 밝혀졌고요. 삼성 SDI하고 LG 엔솔 합산이 150이고요. 아마 LG 엔솔만 100기가와트 넘게 원통형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합산이 거의 200기가와트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SK온도 25년 하반기나 26년도에 양산이 되면 250, 삼성 SDI, LG 엔솔, SK온 모두 합쳐서 250에서 대략 300까지 원통형 캐파가 커질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배터리 타입별로 보면 각형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5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통용 배터리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는 파우치는 27%에서 30%를 유지할 것 같고, 각형이 50%에서 40% 줄어드는 거를 원통용이 20%대에서 30%까지 2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통용 배터리가 그러면 연평균 10년 동안 2030년까지 지금의 대략 170기가와트시 미만에서 951기가와트시니까 10년 동안 연평균 40%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통용 배터리는 LG 엔솔, 삼성 SDI 외에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까지도 자체적으로 4680 원통용 배터리를 양산을 시작했는데 그게 불량품이 너무 많아서 LG 엔솔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고, LG 엔솔 물량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내년까지 증설 투자 관련돼서 528기가와트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 LG 엔솔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최근 이 전기차 업황인데요. 2023년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2023년 연평균 38.6%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을 이걸 다 포함한 데이터인데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이 여전히 점유율 36.8%로 1등을 차지했고요. 눈여겨볼 거는 BYD가 점유율이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LG 엔솔이 소폭 줄어들어서 13.6%로 3등했고, SK온이 5등, 그리고 삼성 SDI가 7등인데 파나소닉이 점유율이 또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 전체 성장률인데 2023년까지 평균 45.9%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중요한 건 올해입니다. 올해 대략 북미는 그래도 40% 성장 나오는데 글로벌로는 20% 후반대, 25% 정도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이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또 2차전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인 1월 달부터 작년 12월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 BYD가 58%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국 포함해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2등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37.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점유율은 다소 올라갔지만 13% 정도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점유율이 7.1%에 20.7% 성장했고요. SAIC는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이 MG란 브랜드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위까지 올라왔고요. 5등이 길리. 네, 길리는 볼보랑 합작이죠. 6위에 스텔란티스가 4% 점유율 차지했고, 현대기아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완성 차종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완성 차종이 어디 유럽의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지, 북미의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23년까지 전체 글로벌 배터리의 출하량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58.2% 성장했는데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올해 43% 성장하면서 319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LG 에너지솔루션이 1등인데 CATL하고 격차가 0.3%밖에 차이가 안 나서 CATL이 LG 에너지솔루션만큼 굉장히 큰 폭의 70% 넘는 작년에 성장을 기록하면서 2등을 기록했고요. 파나소닉은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SK온도 점유율이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SDI는 평상시 수준을 유지했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CATL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SK온하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합산이 대략적으로 3사 합산이 중국을 제외하고 북미와 유럽에서 50% 합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판매 현황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략 564만 8천 대를 팔았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31.7%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45.6% 증가한 것에 비해서 많이 큰 소폭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브랜드별인데요. 테슬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23년 점유율 21.3%로 1등을 기록했고요. 2등은 폭스바겐입니다. 3위 스텔란티스가 9.9%, 4위 현대기아가 4등, BMW가 7.6%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BMW 모두 국내 3사 배터리가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줄어들면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나 현대기아나 BMW, 다임러 벤츠, 르노까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테슬라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완성 차종의 밸류 체인이 충분히 벌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은 지금 23년 55.3%로 전기차 인도량이 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북미는 29.4%로 점유율이 올라갔고요. 아시아에서도 11.9%로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전체 지금 가격 성장률인데요. 지금 23년도에 1370만 대, 여기 1407만 대라고 되어 있는데 137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상당히 성장률이 둔화돼서 지금 1675만 대 정도밖에 못 팔 거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뭐 EV 볼륨이라든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대략 그래도 1850만 대에서 한 1950만 대 정도까지는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S&E 리서치에 따르면 24년 전체 중국 침투율은 32.2%, 유럽은 지금 이미 20%인데 지금 22%, 유럽도 침투율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북미는 지금 10% 미만 9.4인데 북미는 13%까지 침투율이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기타 지역도 5% 정도 점유율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차 기준으로 24년 전기차의 침투율은 1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680 이제 테슬라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폼팩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쓰던 지름 21m에 높이 70m를 업그레이드한 4680 지름 46m에 높이 80mm. 근데 이게 지금 80mm 규격을 4695라든지 46120 95m나 120m 길이를 변형한 형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출력은 6배, 에너지 밀도는 5배나 큰 4680 배터리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LG 엔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25년도에는 삼성 SDI, 26년도에는 SK 온도 이 원통용 배터리를 4680 원통용 배터리를 양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가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10기가와트였다면 올해는 4680 원통용 배터리가 155기가와트로 15배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까지는 650기가와트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파우치는 아까 말씀드린 계속 현상 유지하는데 각형이 51%에서 43%까지 줄어드는 대신에 원통용 배터리가 20%에서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TC 스틸 같은 경우는 이 원통용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작년 8월에 준공한 1105억을 들인 신규 공장이 드디어 이제 양산이 되면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능력의 핵심은 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2.5배 생산 능력이 확장된다는 거고요. 니켈 도금 강판은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자재 자체를 포스코의 블랙 플레이트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포스코의 블랙 플레이트를 주는 데가 TC 스틸하고 일부 업체 동국산업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자재 수급도 거의 독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내식성과 내약품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전해에게 부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가 10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도 유지하면서 내식성, 내약품성도 강하면서 전해에게 부식도 안 돼야 되고 수명도 가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업체가 니켈 도금 강판에 TC 스틸의 니켈 도금 강판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니켈 도금 강판 자체가 TC 스틸의 캐시카우인 주석 도금 강판보다 약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니켈 도금 강판의 핵심은 포스코에서 공급받은 블랙 플레이트로 니켈 도금을 만들고 어닐링하고 연속 소든 공정을 지나서 열처리 공정까지 하면 생산되는 겁니다. 아연 도금 강판이랑 기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 강판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아까 말씀드린 동국산업 이런 회사들이 KG 스틸 이런 회사들이 경쟁사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경쟁사로는 일본의 토요코안하고 NSC,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코안, NSC, 인도 타타 이 회사들의 합산 14만 톤 정도, 글로벌 1등 업체 14만 톤을 훨씬 뛰어넘는 20만 톤의 캐파를 증설하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캐파로도 이 20만 톤이 완전 풀 캐파로 돌아가면 니켈 도금 강판에서 TC 스틸이 글로벌 1등이 될 거로 보이고요. 국내는 유일합니다. 동국산업이 진입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동원 시스템즈라는 이 캔을 받는 회사가 동국산업의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받아서 LG 엔솔 공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8만 톤, 2차 5만 톤에서 13만 톤을 25년 초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동국산업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면 재무구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산업이 13만 톤 1차, 2차 합쳐서 13만 톤 LG엔솔 공급 그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지금 그 니켈 도금 강판은 TC 스틸이 독점이고요. 그리고 캐시카우 주석 도금 강판, 그 다음에 크롬 니켈 강판, 동 도금 강판, 라미네이트 강판 모두 꾸준히 캐시카우로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빠져도 막 20% 이상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만 해줘도 워낙 니켈 도금 강판 쪽이 40% 50%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원통용 캔 사용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접촉 저항성 부분이 실제 원통용 캔에 전극이 용접되면서 실제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성이 필수인데 이 용접 관련된 아주 높은 기술적 해자를 TC 스틸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할 때도 이 용접의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도금할 때 용접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도금 관련된 용접 기술력을 TC 스틸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아까 말씀드린 동국산업이라는 TC 스틸의 경쟁사, 그래서 TC 스틸이 독점으로 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납기라든지 측면이라든지 TC 스틸이 슈퍼 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원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국산업은 냉형 강판, 아연도금 강판, 칼라 강판 모두 생산하는 회사다. 그래서 2차 전지 셀 기업이랑 캔 기업 모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그래서 기술 진입 장벽도 있는데 경쟁사가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 TC 스틸은 핵심은 이 석도 강판, 주석도 강판이 아니라 니켈 도금 강판이고요. 연평균 42%씩 성장한다는 거고요. 니켈 도금 강판은 석도 강판의 2배 이상 영업이익률을 차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2025년도 내년에는 두 자릿수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니켈 도금 강판이 연평균 40% 성장해서 전체 매출이 니켈 도금 강판이 올해 드디어 24년도에 매출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이 석도 원판하고 냉연강판 모두 포스코홀딩스로부터 받는데 그 포스코홀딩스 받는 회사가 KG스틸, TC스틸, 신화다이나믹스 이 세 개 회사 정도밖에 석도강판, 주석도금 강판의 원판도 이 세 개 회사한테만 독점 공급 받는다는 거고요. 니켈 도금 강판이 올해 처음으로 매출 비중 56%로 주석도금 강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니켈 도금 강판이 3천억대라면 24년도에는 한 4천억에서 5천억대까지 니켈 도금 강판이 매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랑 LG엔솔에 이미 7만 톤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13만 톤 추가 캐파 확대되면 매출 2배 이상 커질 거로 보고요. 삼성 SDI 협력사, 상신 EDP, LG엔솔 협력사, LT정밀, 동원 시스템즈, 일광캔테크 이런 게 TC 스틸로부터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쓸 수 있는 회사입니다. 2030년까지 니켈 도금 강판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니켈 도금 강판 유일하게 양산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동국산업의 동원 시스템즈는 24년 말 25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기사 찾아보시겠지만 25년도에도 빠르게 진입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쟁사 지오소프트가 또 이 니켈 도금 강판 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사도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연간 글로벌 니켈 도금 강판은 TC 스틸 뿐만이 아니고 연평균 전체 니켈 도금 강판이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TC 스틸은 생산 능력이 3배 이상 확대되면 연평균 50%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니켈 도금 강판도 2025년까지 33만 3천 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요. 원통용 케이스도 전기차용 원통용 케이스도 연평균 36%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4680 원통용 배터리는 용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 관련된 니켈 도금 강판에서 용접 기술을 가진 TC 스틸이 계속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이고요. 니켈 도금 강판도 결국은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는데 자금력, 레퍼런스 모두 보유한 TC 스틸이 계속 독점 구조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TC 스틸의 강점은 이중으로 말려있는 완벽한 밀착 도금입니다. 용접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중으로 말려있는 완벽한 밀착 도금이 TC 스틸의 또 강력한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켈 도금 강판은 소비는 74만 7천 톤이 증가하고 공급은 30만 톤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약 34만 톤 정도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TC 스틸 관련돼서 니켈 도금 강판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2년도
20년도에 1,800불에서 22년도에 2,400불, 23년도에도 톤당 가격이 3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금 이 가격은 수출 단가로 계속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엔지니어 TV에서 참고한 자료인데 LG 엔솔 4680, 삼성 SDI 4680, 테슬라 4680, 파나소닉 4680이 이제 앞으로 가장 강력한 4680 4대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 역시 LG 엔솔 4680 캔은 동원 시스템즈, 삼성 SDI 4680 캔도 동원 시스템인데 니켈 도금 강판은 다 TC 스틸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이 원재료 BP는 다 포스코 거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니켈 도금 강판은 아직 고객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TC 스틸도 삼성 SDI랑 LG 엔솔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파나소닉은 도요코한 거랑 NSC 거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현황인데요. 최근에 엄청나게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지금 연속으로 지금 폭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2월 20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시간외로 손 회장님 비롯해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수관계인 지분 판 게 좀 굉장히 꼭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팔아서 좀 부정적인 이슈로 나오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오늘 이거 찍고 나서 종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역시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TC스틸은 좀 이미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일봉인데 의미 있는 가격대 42,500원, 49,700원, 56,100원, 61,000원, 67,000원인데 과거의 전고점 영역인 67,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신고가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늘었다가 거래량을 줄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RSI 지표상으로는 75 과매수 구간으로 주가가 부담스러운 영역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건 월봉인데 월봉상에서는 39,500원, 53,000원, 64,000원, 73,860원인데 지금 전곡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월봉상에서도 73,860원 전 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4680 원통용 배터리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BMW, 볼보, GM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들이 4680 배터리를 채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4680 배터리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으로 내년에 상용화 가능이 예상되는 삼성 SDI 모두 이 원통용 니켈 도금 강판을 납품하는 TC 스틸이 가장 원통용 배터리의 가장 수혜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4분기 실적 나온 것도 상당히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4년도가 작년 8월 달에 준공한 캐파 2.5배 늘린 거에 그 실적 반영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원 시스템즈를 통해 납품하려고, 동원 시스템즈가 이원화하려고 하는 동국산업이라든지 지어소프트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양산될 수 있는데, 특히나 동국산업은 재무구조 이슈가 있어서 경쟁사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TC 스틸이 여전히 독점 구조를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 니켈 도금 강판이 본래의 캐시카우인 석도 강판, 주석 도금 강판을 앞지르는, 매출이나 이익으로 앞지는 원년이 될 거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니켈 도금 강판이 석도 강판, 주석 도금 강판보다 가격이 최소 50% 이상 비싸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는 마진율이 두 자릿수 15%까지 높은 마진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폭풍 순매수한다는 건 TC 스틸이 원통용 배터리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보는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 스틸은 앞으로 계속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TC 스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